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자, 시즌 3 77회 마지막입니다. 2024년 수능 대비로는 마지막 77회 해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carries the stem of this age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고르시오. 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이름은 동의어입니다. 뭐랑 동의어? invention, 그죠? 에디슨 하면 발명이랑 동의어이고, 그의 가장 유명한 electric light bulb, 전구라는 가장 유명한 invention은 매우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번쩍임에 대해서. 뭐에? 유능한 천재, 전통적으로 뭐랑 관련돼 있는 뭔가 발명적인 행동과는 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영감을 받은 천재성의 그 번쩍임에 매우 비슷한 상징입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야? 막 사람 있으면 사람이 기발하는 거 할 때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구 표시하잖아요. 반짝이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에 바로 그 플래시랑 비슷한 상징입니다. 그의 유명한 라이트 벌브라는 것은. 즉 이게 기발함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좋아요. 자, beside라는 건 뭐뭐 이외에도, 그죠? bright idea, 아주 밝은 생각의 예시 이외에도, 그러나, 그죠? 이거 이외에도, 이런 거 이외에도 아인슈타인의 전구라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다른 이유에 대한 연구에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인슈타인의 전구가 이런 상징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중요성, 라이트와 그리고 빛이라는 거랑 그리고 전기적인 시스템, 어떤 전기적인 시스템이냐면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기적인 시스템과, 그죠? 빛이라는 중요성은 딱 들어맞아 떨어집니다. 뭐랑 딱 들어맞죠? 어떤 다른 개발의 그것과 딱 맞습니다. 어떤 다른 개발이냐면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는 개발의 그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적어도 지난 200년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랑 딱 맞아 떨어지냐면 200년, 적어도 200년 전으로부터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또 다른 개발의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느낌이야. 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봅시다. 소개와 확산, 전구의 소개와 확산, 그리고 힘은 입니다. 뭐 중에 하나냐면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중요한 단계냐면 세상의 이 변화에 대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뭐로부터? 산업시대로부터. 특징화되어진 이온과, 그죠? 철과 석탄, 스팀, 증기기관에 의해서 특징화되어진 산업화 시대로부터 어디까지? 산업 이후의 시대까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전구의 확산은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전구라는 게 있으면 전구의 확산은 이게 뭐랑 뭐랑 중간에 꼈다는 얘기야. 산업화 시대랑 그 산업화 이후 시대를 연결시키는 게 딱 이 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전구에 대한 확산은, 그리고 전구에 대한 소개는 뭐 중에 하나입니까? 주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단계 중 하나야. 올라가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죠? 어떤 단계 중 하나냐면, 그죠? 변화, 세상의 변화야. 여기에서 여기로 변한 거의 단계 중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전구라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걸 나타내기도 하냐면 산업화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겠지. 그런데 그 산업화 이후 시대에서 전기라는 것은 joined, 연결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석유, 전구, 라이트 메탈, 가벼운 철, 합금, 그리고 인터널 컴스션 엔지니어는 뭐하는? 21세기를 주는 소비 엔진의 인터널, 뭐 내연 기관 같은 것들은 특별히 이것에, 그죠? 다시 볼게요. 자, 이것의 뚜렷한 특징과 뚜렷한 형태를 21세기에서 주는 내연기관, 그리고 합금, 그리고 가벼운 메탈, 철, 그리고 석유에 의해서 조인드 되어집니다. 전기라는 것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전의 산업화 시대랑 연결되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자기 자신의 시대는, 우리 스스로의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매우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스탬프란 것은 자국을, 이 시대의 자국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주어가 동사가 나오면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 전기, 컴퓨터라이즈, 그죠? 그다음 미디어, 원더, 그죠? 아주 미디어의 경이로움, 21세기의 경이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지라도 이 시대의 자국을 여전히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라는 건 산업화 시대지. 우리 현재 시대는 산업화 시대에 자국을 여전히 수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 AI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전구라는 것은 이전에 그리고 포스트 산업화 시대, AI라고 예를 들게요. 여기랑 산업화 시대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 요즘은 여전히 옛날 것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가볼까요? 일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전기 혁신에 대한 영향을 아직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시대가 여전히 이전 것들을 수반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의 것들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 제일 맞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전구라는 것은 기바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후 시대랑 산업화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오늘날은 여전히 옛날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1번에 no라는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no라는 게 부정어구로 튀어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잖아요. 일단 주어가 이시고 동사가 has survived니까 시제를 물어보는 거지. have pp는 우리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거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린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쓰여져 있거나 기록된 형태의 어떤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또한 이것이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승에서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저 과거부터 이때까지 지금 계속 살아남은 게 없기 때문에 라는 거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었기 때문에 1번은 현재 완료 시간의 경과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이 되게 중요하지. 2번은 앞에 막 as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동등비교로 보는 게 아니야. 일단 동등비교라는 것은 as 형부의 as로 보는 건데요. 이거를 쓸까? 그죠? 이건 동등비교죠. 근데 우리 비교 중에 우등비교도 있잖아요. 우등비교. 우등비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죠? bigger than 이런 것들은 우등비교지. 뒤에 거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as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 우등비교가 아니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첫 번째 문장이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어딜까요? 이 문장이 좀 길어요. 여기부터 시작이겠죠. 여기까지. so부터. 자,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뭐 하라고? 추측하라고. 이것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그죠? 뭘 추측하는 거죠? 작가의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추측하라고 강요받습니다. 뭐와 같은?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훨씬 더 여기 보세요. 여기 more concerned라는 것은 이거는 우등비교야. 우등비교. 삼음절 이상일 때는 그죠? more이라는 거 써주니까 훨씬 더 관련이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글쓰기에 대해서 그죠? 뭐로써 철학자나 윤리적인 엑서사이즈, 행동가로서 음악에 대해서 훨씬 더 관련 있는 자, 누구보다 기술적인 프라이머를 제공하는 것보다라고 해서 훨씬 더 관련이 있는 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우등비교이기 때문에 as가 아니고 뭘로 나와야 돼? 대리 나와야 돼. 여기서 위에 거의 as는 그냥 로서라는 전치사 구일 뿐입니다. 요거 때문에 as인가? 라고 보면 안 된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more concerned than이야. 뒤에 거보다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관련돼 있는 그죠? 뭐에? 글쓰기에 관련돼 있는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은 보입니다. it seems 대시죠? 대절은 생각되고 대절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 음악이 그죠? 지배적으로 그죠? 보컬 형태인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서 일단 그리스 음악이 지배적으로 보컬 형태인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주어 동사 나왔어요. 컴마 찍고 ing라는 일단 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되겠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consist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절대로 분사 형태에서 뭐가 될 수 없다? 수동이 될 수 없다. consisted 이런 거 없어요. 컴마 찍고 consisting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동사는 무조건 현재 분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consist of은 절대 안 된다. 정답은 3번도 당연히 맞고요. 자, 4번 같은 거 볼까요? 4번. 자, 4번은 뭐냐면 좀 크게 봐야 돼. 4번은 사실상 플라톤은 consider가 여기서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목적어가 되게 길어. music부터 큰 괄호 한번 쳐볼까? 이 뮤직을 꾸며주는 이니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뮤직이 어디까지냐면 이 or song까지가 크게 보면 뮤직이야. 음악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인 것처럼 이라고 고려했습니다. 음악이 뭔지를 꾸며주는 이니치가 긴 게 있어. 블라블라블라블라한 음악이 투부정사라고 고려했다. 즉 consider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나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ly가 붙은 부사니까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따져보는 건데, 왜냐하면 그 악기에 대한 동사가 span이에요. 확장되기 때문인데 진짜 일반적으로라는 게 지금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하면 됩니까? 2번 하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봅시다. 디지털 휴머니즘이란 거죠. 디지털 휴머니즘의 유토피아는, 그죠? 디지털 휴머니즘이 뭐냐면 인간주의이긴 하지만 디지털적으로 인본주의라는 얘기야. 그죠? 디지털 인본주의 유토피아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지속적인 디팔처라는 것은 떠남, 탈출, 뭐로부터의 패러다임인데 기계라는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일관된 탈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기계랑은 조금 계속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 neither A nor B가 다 전체 주어로 쓰였네요. A와 B 둘 다 아니다기 때문에 해석해봐. 전체로서의 자연 또 그리고 인간 둘 다도 뭐로 고려되나 안 됩니까? 기계로서 고려되어져서 기계로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당연히 맞는 게 뭐야? 위에 기계로부터 탈출을 계속 요구한다며. 탈출이라는 얘기는 기계랑 똑같으면 안 된다니까 기계로서 인식되지 말아야 된다. 1번 맞는 것이. 1번 물론 neither A nor B가 주어로 쓰는 거 알아야 돼요. A와 B 둘 다 동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세상은 시계가 아니고 뭐 시계라는 것은 이런 거죠. 기계적이라는 걸 받는 거지.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메카니스크하게 딱 이제 정해져 있게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걸 시계로 받는 겁니다. 세상은 시계가 아니고 인간은 어떤 자동화 기계도 아닙니다라고 해서 인간을 자꾸 기계랑 안 보려고 하는 거야. 세상을 기계로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기계라는 것은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인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뿐이지 인간 자체, 세상 자체가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고 창의적인 것들을 강화시키거나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계들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선, 선한 것들과 그리고 to the determinant of development of human 인간의 발전에 대한 뭔가 결정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뭐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인격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대체할 수 없고요. 문화나 사회적인 책임도 또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 자, 이게 맞는 게 지금 뭐냐면 자, 기계가 인간을 도울 수도 있지만 인간 본연의 것들은 못한다는 얘기야. 즉 인간 본연의 것이랑 기계랑 자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가 도울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책임감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인간 책임감이 무조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싶은 거지. 따라서 한 번 더 맞는 것 같고. 자, 역설적으로 역설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기계화 시대, 뭐 AI 시대 이런 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개인과 그룹의 책임감은 감소되어집니다. 기계 기술에 의해서. 아니죠. 오히려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기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아주 안 좋은 범죄이죠. 딥페이크 범죄. 그죠? 이거 기계가 발달했죠? 기계가 발달해서 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나온 거야? 그지? 이거는 인간의 책임감이 오히려 더 커야지만 그런 딥페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커질수록 딥페이크 같은 범죄가 안 나오려면 인간의 책임감이 더 강해져야 돼.
기계화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책임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기계화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책임감이 높아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에 줄어든다, 높아집니다라는 느낌이죠. 뭔지 알겠죠? 정답 4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확장된 어떤 가능성, 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은 자, enabled 자체가 동사인데요. 이거는 가능하게 하다는 타동사지. through라는 건 전치사야. 되게 길어. 어디까지가 전치사 구냐면 네트워크까지입니다. 즉 enable에 대한 목적어가 rather present you challenge가 목적어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죠? 그 확장되어진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뭘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티브 앤 인터랙티브 상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가능하게 합니까? 현재 새로운 도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에 대한 어떤 에토스라는 거 우리말로 윤리, 정신, 책임감의 정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책임은 그죠? 일반적인 이성적인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모함으로써 그죠? 맡김으로써 책임을 자동적인 시스템에 맡김으로써는 인간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책임의 정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맞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봐봐. 기계들에 의해서 책임을 맡김으로써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게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죠? 우리 그 실험할 때 대조군이라는 얘기가 있고 통제군이라는 얘기지. 통제군은 뭐야? 대조군은 그죠? 하나의 독립변인이지. 하나의 독립변인. 그거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과학의 실험의 기초죠. 뭔가 하나에 대한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그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 뭐에 대해서 과연 물을 얼마나 주면은 물이 주는 거에 따라서 식물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만 달라야 돼? 물만 달라야 돼.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빛의 세기,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돼야 되고 요놈만 달라지게 해야지만 요놈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잘 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발생할지 어디에서 스탠더드 아주 기준적인 과학 실험에서 무엇이 발생할지 생각해 봅시다. 뭘 발견하기 위한 어떻게 특정한 그지? 세제가 표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험에 무엇이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뭘 알고 싶어요? 특정한 세제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제만 달라야 돼. 그죠? 자, 일반적인 사용에서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몇 가지 요소냐면 표백을 가능하게 하는, 그죠? 표백이 활동하도록 하는 특정한 방식에서 표백이 활동하도록 야기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포함할 것입니다. 이것의 능동적인 어떤 요소들을 그리고 유형들 그리고 물의 온도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 성분이 믹스 되어지는 그리고 메테리얼인데 물질들이 깨끗하게 되면서 그리고 머시너리 기계가 되면서 기계들이 그죠? 그 런더리 뭐죠? 빨래를 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기계라든가 어떤 물질들이 어떤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어떠한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뭘 하고 싶어하는 발견하고 싶어하는 무엇이 야기하는지 표백을 무엇이 표백을 야기하는지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실험은 반드시 고안되어야만 합니다. 방식에서 뭐 할 만큼? 대저리아를 보장할 만큼. 우리 암기 서치 다음에 혁명 그 다음에 S 투부정사 기억나죠? 이거는 무조건 뒤가 V 할 만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대저리아를 보장할 만큼 그러한 방식에서 그죠? 어떤 실험들은 고안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표백제에 대해서 어떤 표백제가 표백 활동을 좋게 하는지를 실험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다 같아야 되고 표백제만 달라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이냐면 표백을 가능하게 하는 걸 발견하기 희망하는 어떤 실험은 고안되어야만 합니다. 블랭크를 보장할 만큼의 그러한 방식에서. 자, 그럼 뒤에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설이 대절이라면, 그죠? 가설이 뭐야? 대절에서 일이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염소가 표백을 한다라는 가설이 그거라면 실험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염소가 표백을 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으면 염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같아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다른 요소가 같게 남아있다면 그 염소의 존재랑 염소의 부재가 결정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런더리가 표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는 걸 보여줘야만 합니다. 라는 느낌이야. 그 뭘 보장해야 되는 거야? 염소만이, 그죠? 염소만이, 그죠? 염소만이 표백한다는 걸 보장할 만큼의 그런 방식에서 고안된다. 염소만이 표백해야 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의 패러프레이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용된 세제가 어떠한, 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그 가설이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다는 걸 보장할 만큼. 자,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에서 거절되면 안 되지. 실험이라면 그게 아니고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 2번. 그 실험이 단지 하나라는 건데 어떤 하나냐면 연구자들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자, 해보지 못했던이 아니고 딱 요런 게 나와요. 독립변수, 즉 대조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자, 중요한 요소가, 그죠? 핵심적인 요소가 아마도 isolated죠. 다른 변인들로부터는 적절하게 고립되어진 걸 보장할 만큼의 그러한 방식에서 고안되어야 된다. 이게 딱 뭐야? 이거지, 이거. 정답을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겠지. 핵심 요소, 즉 여기서는 염소만이 고립되어야 되는 거야. 다른 요소로 독립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로부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되겠고요. 자, 사용되어진 세제가 어떠한 기계가 세탁을 잘할 수 있는 자, 세제가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가 아니죠. 뭐 기계가 돌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실험에서의 요소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연결되면 안 되고 요 놈만은 독립적으로 해야 돼. 이게 독립 변수인가요? 독립적으로.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이거 조금 너무 어렵게 내려고 아주 그 약간 지랄 발광하는 문제인데, 자, once production, 그죠? 일단 제품이 변한다면, 산업적인 방식에서 제품이 변한다면 여가의 컨슈머들은 자유롭습니다. 블랭크한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전형적으로 기술 그 자체는 들어옵니다. 기술은 들어오는 거야. 한두 가지의 길에서. 기쁨에 대한 한두 가지의 길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뭐가 뭐 할 때? 시장이 인식하게 됐을 때. 어떤 취미에 대한 요구를 시장이 인식하게 됐을 때 기쁨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길로 들어오게 된다. 즉, 도구랑 물질들은 고안되어집니다. 편안함과 아름다움과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고안되어집니다. 자,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 괜찮아. 뒤에 예시들을 보면 돼요. 자, needlework, 그죠? 바느질하는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 작업, 그죠? 취미 나무 작업의 그것들은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그죠? 많은 다른 예시들 중에 단지 두 가지만 말하자면, 바느질하는 거, 그 다음에 우드워킹, 나무를 만드는 이 둘 다는 이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자, 잘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나오는데, 파운틴 펜, 이거 뭐죠? 만년필이죠? 만년필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만년필. 그지? 만년필에 대한 얘기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몰라도 이 뒤에 거에 만년필에 대한 예시랑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예시들 두 가지를 보고 최대한 끄집어내야 돼. 자, 만년필은, 자, 근데 뭐라고 남겨야 돼? 구닥다리, 구식의. 구식이라고 고려되어진 만년필은, 자, 뭐로써? 생산 기술로서. 뭘? 쓰는 거에 대한 뭔가 생산 기술로서의 구닥다리라고 여겨졌던 만년필을 현재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네 자리의 가격으로. 얼마? 1,000달러니까 거의 한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넘게 팔리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즐기는 어떤 과정을 단어를 쓰는 과정을 잉크와 함께 그 페이퍼에 그리고 그런 어떤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프리미엄을 기쁨을 위해서 그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고 종이에 그냥 잉크로 단어를 쓰는 그 과정을 단순하게 즐기는 사람들에게 네 자리 숫자의 가격으로 팔리는 중입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만년필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 만년필은 솔직히 말하면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지금 만년필은 별로 신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네 자리 가격대로 1,000달러로 합시다. 1,000달러로 팔린대.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야? 10만 원이면 치킨을 10마리나 사 먹지. 그치? 그러니까 1,000달러에 현재 팔리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기꺼이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예시가 1950년대.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예시가 있고요. 1950년대 예시가 또 나오는 거야. 1950년 늦게 셸리 포트가 보고하기를 그죠? 이 사람은 썼습니다. 그의 세 번째 1.5밀리언 단어의 역사책을 뭘로? 디펜으로. 자, 디펜에 대한 얘기야. 디펜은 암기해야 돼. 디펜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거야. 약간은 우리말로 치면 붓 같은 거야. 붓. 그러니까 깃털 같은 거 우리 그 잉크로 딱딱 찍어 쓰는 거 있죠. 붓에 대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1950년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붓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만년필을 썼던 시대야. 만년필이라는 1950년도에 봤을 때는 만년필이 그때는 최신의 기술이었는데 만년필을 안 쓰고 옛날 걸 쓴다는 얘기지. 이것도 이제 50년대에 비해서는 구닥다리를 끄집어낼 수 있겠나? 이거. 50년대에 비해서는 구닥다리야. 붓이라는 게. 그죠? 자, 뭘 멀리하면서 그때 지배적인 기술이었던 뭐 식자공 이거 타작이라든지 만년필을 멀리하면서 뭘로? 붓으로 막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만년필이라는 건 그렇게 최신 기술이고 오늘날로 보게 되면 구닥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거야. 1950년도에도 그 당시 때는 만년필 타자기가 유행했는데 근데 옛날 구닥다리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에 굉장히 자유롭습니까? 구닥다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구닥다리라는 것은 그죠? 정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쁨을 찾습니다. 오래된 수공예 기술에서 오래된 거에서 구닥다리에서 기쁨을 찾는다.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하나의 흔한 전략과 수동적인 잘못된 방향에 대한 하나의 사용은 디지털 세상에서 그죠? 옵니다. 뭘 통해서 옵니까? 반복의 사용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잘못된 방향, 수동적인 잘못된 방향의 사용 이것도 잘 어렵죠. 수동적인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지. 자, 일단 봅시다. B번에 보게 되면 그 웹사이트는 자, B번은 절대 못 나오죠.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았어. B는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만 나와야겠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C부터 봅시다. 자, 디지털 미스트랙션은 그죠? 디지털로 잘못 이끄는 전략은 주어 이끕니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웹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온라인 유저들이 뭘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온라인 유저들이 재빠르게 배운다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뭘 재빠르게 배우니? 가장 기본적인 여기저기 쓰이는 내비게이셔널 활동이 그죠? 옮겨가는 활동이 그냥 링크를 클릭한다라는 걸 재빠르게 배우는 사실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혹은 버튼 그죠? 그 웹사이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버튼이라든지 링크를 클릭하는 것이라는 걸 웹사이트에 방문하려고 하는 온라인 유저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로 옮겨가고 싶어. 그럼 우리가 쉽게 뭐 하죠? 그냥 그 버튼 누르지. 혹은 URL을 클릭하지. 그거를 그 잘못
misdirection한 전략은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는 어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선 URL을 클릭하거나 버튼 눌러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 잘못 방향을 이끄는 전략이라는 것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안 나와요? 웹사이트가 나오긴 나오네요. 웹사이트 나오긴 나오네. 거기에 달려있는 건데, 자, 그 행동은 봐봐. 그 행동은 반복되어집니다. 일단 A 볼게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의 웹 브라우저를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페이지에 혹은 행동에 뭐가 뭐 할 때까지 이것이 거의 즉각적이고 반영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웹페이지나 행동으로 웹 브라우저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행동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떤 최종 목적의 웹페이지를 가고 싶을 때 계속 그냥 누르는 거지. 클릭하고 다음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그 행동이라는 게 뭐지? C에서 뭘로 받으면 되겠어? 단지 클릭하는 거야. 링크를 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C가 나온 다음에 A가 나오는 것은 이 행동을 뭘로 받으면 되겠어? This action을 대명사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C에 나온 클릭이죠. 클릭. 그 행동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그냥 누르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자, 근데 악의적인 온라인 액터들은 이점을 갖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점을 갖습니다. 유저들을 distract, 그죠? 뭔가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조심스럽게 어떠한 웹페이지의 자세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로부터 유저들을 산만하기 위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페이지냐면 유저들에게 팁을 해주는, 귀뜸해주는, 어떤 귀뜸을 해주는 뭔가 웹페이지에서 놓친 무엇인가 있다라는 걸 유저들에게 귀뜸을 해주는 웹페이지의 자세함을 신중하게 조사하는 것을 유저들로부터 막게 하기 위해서 그 행동에서 이점을 갖습니다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웹페이지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보시면 좋을까?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거, 은행 웹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뭘 설치해야 됩니다. 방어 보호벽을 설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누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잘못된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 누르잖아. 근데 그거를 악의적인 온라인 액터들 그거에 대해서 이점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제? 그러면 웹사이트는 디자인되어집니다. 유저들의 집중에 포커스하도록 어디에 대한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야? 악의적인 액터들이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유저들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고안되어집니다. 즉 클릭어링, 링크를 클릭하는 거. 또 뭐 하기 위해서 1번, 또 2번 그들의 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뭐로부터? 어떠한 자세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웹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고안되어진다니까 C 다음에 A 다음에 B가 나면 되겠고 제시문 다음에 C는 당연히 그죠? 반복이라는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웹사이트들은 고안되어집니다. 유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에 어떤 행동이냐면 악의적인 액터가 원하는 즉 예를 들어 클릭하는 거 클릭하는 활동에 그러니까 얘만 누르게끔 자꾸 뭔가 이렇게 크게 얘 버튼에 대해서 뭔가 강조를 하겠죠. 근데 그건 숨은 의도가 뭐야? 자세한 걸 읽어보지 말라는 거야. 또 뭐 하기 위해서? 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됐습니까? 정답은 그러면 CAB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열망인데 어떤 열망이냐면 보려고 하고 동물들과 소통을 하는 열망은 그죠? shape 만들어진 as it 그죠? 이것이 인기 있는 문화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은 주어 뭐 될 수 있습니까? 동기부여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트래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떤 아프리카가 혹은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돌고래랑 뽀뽀하는 모습이 보이고 강아지랑 혹은 원숭이랑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이고 딱 그거 보게 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열망은 동기부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여행에.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야. 특정한 동물의 부정적인 인식은 뭐 돌고래 같은 건 좋은 인식이 되겠지만 나쁜 동물 뭐가 있을까? 뭐 뱀 같은 거, 쥐 같은 거. 이런 특정한 부정적인 인식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다른 역할을 뭐 하면서 사람들을 낙담시키면서 그 몇 가지 데스티네이션 방문하는 것을 낙담시키면서 갑자기 막 바퀴벌레, 쥐 이런 거 봐. 그러면 어우 씨. 갑자기 거기가 막 예를 들어 뭐 탄자니아야. 오, 안 갈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동물들에 따라서 가고 싶어도 하고 안 가고 싶어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B 먼저 나올까 C 먼저 나올까 봅시다. B 먼저 볼게요. 동물들에 대한 해로운 효과는 자, 해로운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가기 싫은 낙담하는 거니까. 동물들에 대한 해로운 효과 어디에 대한 여행 경험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해로운 효과는 has been 이어왔습니다. 주제였습니다. 분석의 주제였습니다. 조그만 연구의 분석의 주제였지만 죽음이라든지 부상 같은 거, 뭐에 의해서 동물들에 의해서 야기된 부상과 어떤 부상, 죽음 같은 것들은 그죠? 아주 미세했습니다. 뭐랑 비교해서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서 뭔가 차 사고랑 비교해서 굉장히 미미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바퀴벌레, 뭐 쥐, 끔찍하잖아. 근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사고 비율은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인 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 자, 예를 들어 다양한 티셔츠와 티타월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기념하는 위험한 동물들을, 그죠? 어떤 위험한 동물들이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 마주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들을 기념하는 이런 티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것은 근데 뭡니까? 기발한 모양입니다. 인식되어지는 위협에. 어떤 인식되어지는 위협이냐면 이러한 동물들이 제한한다는 몇 가지 투어리스트들에게, 그죠? 이러한 나라를 여행하기를 고려하는 몇 명의 투어리스트들에게 이러한 동물들이 제한하는 인식적인 위협에 대해서 뭔가 기발한 인식입니다. 형상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티셔츠 같은 데에서 막 바퀴벌레 그림 있는 거야. 뭐 모기 그림 있고 막 암 좋은 애들이 있는 거야. 기념하는 거야. 오지 말라는 것이. 위험한 동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들이 그죠? 아마도 위험한 동물을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은 뭐와 같은 샤크나 스네이크나 혹은 병 같은 거를 옮길 수 있는 뭐와 같은 말라리아 같은 것들은 충분합니다. 막기에 적어도 몇 가지 투어를 뭐로부터 데스티네이션 비스팅하는 거로부터 어떤 것들이냐면 그러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적어도 투어리스트를 멈추기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때때로 그 두려움은 is turned, 그죠? 마케팅 오퍼튜니티의 어떤 뭐가 되겠습니까? 마케팅 기회로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B 같은 거 뭐냐면 오히려 보니까 뭐란 얘기야? B는 해로운 동물들이 오히려 진짜 위험으로부터는 별로 아주 미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묘했는데 잠깐만요. these 동물들이 몇 가지 투어리스트를 이 나라를 여행하기를 고려하는 투어리스트들에게 이러한 동물들이 제안하는 인식적인 위협에 대한 좀 기발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그들이 위험한 동물들 뭐와 같은 샤크나 스네이크나 위험한 동물들을 마주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잠깐만요. 티타월 디자인. 타월, 어떤 수건 디자인, 어떤 것들이냐면 위험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직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때때로 이 공포는 is turned, 바뀌었습니다. 마케팅 오퍼튜니티로.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린 게 뭐냐면 뒤에 마케팅 오퍼튜니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마케팅을 하는 어떤 그 기회로서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논쟁 한번 더 바뀌네.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B 같은 것들은 B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죠. 오히려 근데 그 해로운 어떤 동물들은 실제 뭐 차사고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는 미미한 거야. 미미한 거. 실제 위험한 동물이
위험 동물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가 B잖아. 근데 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험한 동물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병 걸리겠다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투어리스트들이 그 지역에 방문하는 걸 막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 C는 접속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반전의 접속사죠. 미미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못 가게 하는 데는 굉장히 충분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근데 때때로 여기서 또 뭘 바뀌었냐면 however는 없지만 그렇지만 안 가고 싶어. 그 동물들을 봤을 때. 근데 때때로 이 공포는 뭘로도 마케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그 해괴한 동물들을 딱 나왔어. 근데 그걸 보고 안 가고 싶으면 또 보러 가고 싶기도 하잖아. 진짜 그런 게 있을까라는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논지가 한 번 더 바뀝니다. 그 마케팅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A죠. 예를 들어 다양한 티셔츠랑 타올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위험한 동물들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한 동물들을 봐가지고 좀 이제 그 약간의 위험한 동물들이 진짜 있나? 라고 해서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B, C, L 하면 되겠죠. 이거 어려웠네. C에서 이 중간에 논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미묘했지만 그러나 진짜 안 가고 싶어. 그런 무서운 동물 보면 가기 싫어. 근데 때때로 이 동포는 뭘로도 돼? 마케팅으로 쓰인다. 마케팅으로 쓰인다는 예시가 위험한 동물들을 기념한다가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B, C가 맞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8번. 이것은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그죠? 악몽 동안에 소리를 지르거나 깨는 게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깨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보게 되면 이거는 두 가지 글로 나눠지는 게, 그죠? 어떤 것이냐면, 이 렘 수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렘 수면이 계속 어떤 상태냐면, 눈이 흔들리는 상태로 꿈을 꾸고 있는, 뭔가, 정신적으로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나와. 그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정신적인 겁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게 나오는 게 몇 번까지입니까? 그렇지, 5번 전까지지. 그지? 근데 5번부터는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요약하자면 렘 수면 동안에는 렘 수면 꿈의 상태 동안에 너의 마음은 정신은 깨어 있지만 너의 몸을 쉬고 있다라고 해서 몸이 안 움직인다고 나와. 그지? 그러면 정답은 일단 5번인데 이제 4번부터 볼게요. 점점 더 흥미롭게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빠른 눈, 렘 수면 상태를 따라서 우리의 심장 비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증가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마비됐다는 거. 뭐 때문에? 신경 중심 때문에 뇌에서의 뭘 막게 하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게 해주는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뭐를 제외하고 몇 가지의 때때로의 스위치 앤 jerk 뭔가 때때로의 어떤 그 jerk라는 것은 뭐 갑작스러운 것들 갑작스러운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주로 그렇게 마비시켰다는 것을 했습니다 하면 되겠지. 간단하게 보게 되면 4번 보죠. 4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지 정신적으로 깨어 있지만 충분하게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깨어 있지만 이후부터는 몸이라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하신 거야. 따라서 정답은 5번밖에 답이 돼서 그죠. 4번까지는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4번 이후부터는 정신적으로 깨어 있지만 몸이라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좀 어렵게 했지만 딱 그 나눠지는 게 5번, 4번 기점으로 4번 이후까지가 이제 몸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자, 9번. 자, 그 결과는 대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재빠르게 일어날 때 우리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어떤 제품이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제품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번 뒤에 보세요. 4번 뒤에 4번 뒤에. 자, 얼쏘라는 건 또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4번 이후부터 만약에 우리가 또한 못 된다면 산만하게 되어진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랑 말하기 때문에 산만하게 되어지는 거에 대한 두 번째 예시야. 산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if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산만하게 되어가지고 따라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야.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예시가 두 번째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는 뭘로 보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최고의 것들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재빠르게 가기 때문에. 자, 예시 1은 산만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못 한다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4, 5번이 안 되는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죠? 여기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예시예요. 두 번째 예시. 최고의 선택을 못하는 게 산만하기 때문에 못한다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정답이 4번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봅시다. 그들은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다양한 밝기 그리고 시간이 나왔어. 시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실험자들이 무조건 만들어 결정을 해야 되게 되면서 그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근데 이거 결과는 대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최고의 것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매우 빠르게 지나갈 때, 그죠? 시간 때문에 못 한다는 예시가 나오니까 정답이 4번이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못 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두 개 나오는 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산만한 거.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게 돼. 다른 사람들이랑 말할 때 혹은 집중이 산만할 때는 최고의 선택을 못 한다.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자, 10번 볼게요. 자, 사람들은 너무나도 과대평가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거칠게 대할지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칠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야. 자, 이러한 역동성은 아마도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찾는 경우에서. 심지어 조그마한 요청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뭐하도록? 자기의식적이 만들도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당황하게 죄의식적이 느끼도록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되게 당황하게 만드는 게 너무 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조그마한 것도 너무 미안한 거야. 자, 그러한 우리의 연구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그 걱정, 어떤 걱정이야? 도움을 찾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죠? 뭐에 대해서 그들의 요청이 어떤 인상을 보일지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걱정이 놀랍다는 거,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랍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면 알지 못하는 그 밖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랍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건데 상대방은 그 걱정이 너무나도 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한 실험에서 우리는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샘플을. 포텐셜 요청, 포텐셜한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죠? 뭐 하도록? 측정하도록, 평가하도록 학생들의 수를, 어떤 학생들의 수냐면 그들의 도움을 갈구하는 모 동안에 첫 번째 세메스터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죠? 네가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측정해봤다는 얘기죠. 자, 그 피어 어드바이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과대평가했습니다. 60% 이상까지. 그리고 티칭 어셋은 20%까지 했다는 얘기야. 뭘? 숫자를. 학생들의 숫자인데 도움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너에게 질문을 할 것 같아? 라고 한번 평가해볼래? 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너가 질문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한 어드바이저는 60% 정도로 했다는 얘기야. 한 사람은 20%까지를 우리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예측의 에러라는 것은, 그죠? 60% 넘게, 20% 넘게 이제 과대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내가 실제적으로 질문을 한 명이 받았다면 예측했을 때는 1.6명 정도가 오겠다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끄집어내고 싶은 게 뭐냐면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 즉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했다는 거야. 그죠? 질문 받는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여기서 막 끄집어내고 싶은 건 질문하는 게 오히려 걱정거리가 너무 크게 내가 이걸 질문해도 될까? 아예 안 해버릴래.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걱정이 큰 거지. 그러니까 정답을 골라보게 되면 잠재적인 도움을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그죠?
잘못하게, 그죠? 미스테클리가 제 막 잘못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어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들을 방문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그 행동이 아마도 만들지도 모른다는 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편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그거를 잘 예측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질문하고 싶어.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질문 받으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걸 너무나도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질문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그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과대평가했습니다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즌 3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시즌 4 내년부터 다시 시즌 4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수능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